중국 우한시에 거주하는 35살 여성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직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폐렴 환자로 확진됐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인데 이동이 많은 연휴를 앞두고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검 간부의 상갓집에서 불거진 검찰 내부 갈등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추태라고 표현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한 대검 간부에 대한 항의가 발단이 됐습니다. 히말라야 눈 사태로 교사 4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사고 당시 급박했던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택배나 음식 배달 차량에 진입을 막거나 배달원의 엘리베이터 이용을 제한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배달원들에게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게 하는 일이 수년째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원이 겪는 어려움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아주대 병원과의 갈등이 외부에 노출된 이국정 교수가 외상센터장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외상 진료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국 폐렴이라고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중국 우한시에서 직항편을 타고 어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성입니다. 설 연휴도 앞두고 있어 보건당국은 국내 확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지훈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 폐렴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시 출신의 35세 중국 여성입니다. 어제 오후 중국 국적 항공편을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 검역에서 증상이 확인돼 현재 인천의료원 격리병동에서 치료 중입니다. 이 여성은 입국 하루 전인 지난 18일부터 증세를 보였습니다. 보건당국은 여성의 일행과 승무원 등 근접 접촉자 14명에 대한 추적 감시에 들어갔고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비행기 탑승자 명단을 확인 중입니다. 검역 당시에는 잠복기 때문에 발병 안 할 수도 있고 또 해열제를 복용하고 들어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항공편은 매주 8편으로 편당 최대 180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또 춘절로 대규모 중국 관광객의 입국이 예상되는 데다 국내도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보건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사람 간 전파에 의한 2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옳고요. 기침요절이나 소미생 같은 아주 기본적인 개인위생법이 여전히 가장 강력한. 또 해외에서 귀국 후 2주 안에 증세가 나타날 경우 직접 병원을 찾지 말고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 사전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베이징으로 확산되면서 중국도 비상입니다. 중국은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미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형 바이러스라 백신도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이징 보건당국은 최근 우한을 다녀온 2명이 신종 폐렴 환자로 판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원지로 지목된 우한에서 지난달 12일 최초 발병한 데 이어 베이징과 선정까지 확산된 겁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밝힌 누적 환자 수는 지금까지 사망자 3명을 포함해 200명이 넘습니다. 我们已知患者的临床表现呢，一般以轻症为主。那么第二个方面的话呢，据目前我们追踪的763名密切接触者中，目前已经有 우한 폐렴은 중국뿐만 아니라 태국과 일본 등에서도 발병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국 정부는 중국발 비행기 승객 등 중국을 여행하고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You know, first time I'm gonna go to China, and then maybe who knows, right? I might get the flu there, but I'm gonna be careful. 문제는 중국 최대의 명절, 춘절 연휴를 앞두고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베이징 기차역과 공항에는 국내외로 이동하려는 인파가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번 우한 폐렴은 신형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아직 백신이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사람 간 전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확산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윤석열 사단 1차 해체 후 대검찰청 간부들 사이에 생겨난 갈등이 외부에 표출됐습니다. 장소는 검사 가족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조국이 무혐의라는 의견을 낸 고위 간부에게 후배가 공개 항의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항의가 상갓집 추태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 대검찰청 간부가 한 장례식장에서 공개 항의한 일에 대해 상갓집 추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장사미사도 하지 않을 부적절한 언행을 해 유감이라며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사단 해체 인사 이후 부임해 조국 무혐의 의견을 낸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향해 양석조 선임연구관이 무혐의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항의한 일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겁니다. 검찰 일각에선 추 장관이 이 사건을 이른바 윤석열 사단 2차 해체 인사의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중간 간부들을 대규모 교체하는 좌천 인사로 단행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접 수사부서를 축소하는 직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오는 23일 인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실히 논의했고 좋은 의견 많이 모아서 인사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전달을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외부 일정 없이 일부 검찰 간부들과 검찰 인사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이 장례식장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최주연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두고 대검찰청 간부들이 갈등을 빚은 건 그제 검찰 관계자의 장인상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심재철 신임 반부패 강력부장 검사는 후배 검사들과 함께 오후 9시가 조금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양석조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이미 장례식장에 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난 밤 11시 양 선임연구관은 일어나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심 부장검사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 당신이 검사냐라고 따져 물은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잠시 화장실에 간 이 5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는 이 항의의 시발점, 지난주 열린 검찰총장 주재회의였습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수사팀과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그런데 심 검사장 조 전 장관은 무혐의다라고 여러 차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갈등을 노출한 심 검사장과 양 선임 연구관은 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 직속 선후배 관계입니다. 이 심 검사장은 서울대 법대에 재학 때 이 운동권 서클인 법사회학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대변인을 시작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을 지내며 친문 검사로 분류되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검사장이 좌천되면서 후임으로 임명되며 검사장까지 승진하게 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이 추태로 규정한 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금지하는 법무검찰 개혁위의 권고에 배치된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대검찰청 간부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진 원인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기소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검 간부의 주장대로 조국 전 장관을 법원에 넘기지 않았다면 공개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내용이죠. 공소장에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공태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금융위 국장의 비위 의혹 감찰에 나선 건 지난 2017년.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여권 핵심 인사들의 유재수 구명운동을 민정수석실로 전달했습니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청경득 선임행정관, 김경수 의원 등의 구명 의견을 받아 전하는 연락책 역할을 한 겁니다. 직속상관인 조국 민정수석에겐 참여정부 때 고생한 유재수를 봐달라는 참여정부 인사들의 청탁을 전달하고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백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 계속과 수사 의뢰를 주장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게 감찰 정리를 지시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공소장에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유재수 국장의 구명 부탁을 받은 김경수 의원에게 청와대의 감찰 진행 상황을 알려준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백원우 전 비서관은 세 차례 걸친 검찰 조사에서 민정비서관은 외부 민원을 전달하는 일을 한다며 당시 유재수 국장 감찰에 대한 외부 의견 전달은 정상적 업무 활동이라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런 전방위 구명 활동 때문에 감찰을 피한 유재수 전 금융위 정책국장은 이후 영전까지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금융위원회에서 명예퇴직하고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재직 중 자산운용사 등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감찰이 아니라도 금융위의 자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징계는 고사하고 퇴직하는 유재수 국장에게 명예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지시로 금융위의 연락을 맡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사소한 문제라며 감찰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겁니다. 백 비서관은 청와대 감찰에서 유재수 국장의 비위는 대부분 클리어됐다며 일부 사소한 문제만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고만 했습니다. 비위 내용을 자세히 알려달라는 금융위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사실상 불명예스럽게 내려놓게 돼서 처벌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유 국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옮길 때도 민정수석실은 사실상 침묵으로 묵인했습니다. 금융위가 유재수 국장이 국회로 옮기는 데 대한 청와대 의견을 묻자 백원우 비서관이 민정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한 겁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이 권한을 남용해 금융위의 감찰과 징계 업무에 지장을 줬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인사가 또 나더라도 수사는 할 때까지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직위이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소환 조사 중입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전 10시부터 송철호 울산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직위이자 현직 광역단체장 신분이지만 송 시장의 검찰 출석은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송 시장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들과 만나 선거 전략과 공약 등을 논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에 직제에 없던 고문직을 맡게 된 배경을 두고도 청와대와의 교감설이 제기됐습니다.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첩보가 청와대 측에 제보되고 다시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데 관여했는지도 규명 대상입니다. 그동안 눈이 펑펑 내릴 때는 쓸어봐야 소용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에둘러 부인해온 송 시장은 오늘도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전 행정관 만났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나이가? 네네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선거 지원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하명 수사 의혹을 받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3일로 예고된 인사이동 때 수사팀이 대폭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연휴에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권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초강도 정책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된 총선 후보자 공모에도 부동산이 논란입니다. 투기 논란에 휩싸였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후보 심사를 통과했을까요?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후보 자격 심사를 보류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흑석동 건물 매매로 얻은 8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약속대로 기부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최근 확인됐다는 겁니다. 진성준 검증위 간사는 김 전 대변인이 지난 주말 흑석동 상가 매매 차익을 이미 기부했고 기부처도 소명했다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전 대변인 측은 어디에 얼마를 기부했는지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 전 대변인에 대한 민주당 내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시세 차익을 기부하고 출마한다는 건 돈으로 후보자 지위를 사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총선 지역구 후보 등록도 오늘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다주택자인 경우 집을 팔겠다는 약속을 해야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써야 하는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에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후보자는 2년 안에 실거주 한 채만 놔두고 모두 팔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당에서 요구하는 주택 매각 계획서를 바로 제출해서 조기에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서약서를 쓰고도 집을 안 판 경우 21대 국회의원 임기 절반이 지나는 2022년에 가서야 징계 절차가 시작됩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부동산 정책 책임자였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모두 서울 강남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었죠. 지금 이 두 아파트는 팔렸을까요? 이동은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단독 명의로 소유했는데 종로에 전셋집을 얻으면서 거주하지 않는다면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전 총리는 한 달 전에 집을 팔려고 내놨지만 아직 팔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아무데도 내놓은 데가 없더라고요. 이낙연 총리가 자기가 노출되는 게 싫어서 어느 부동산만 너만 조용히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전 총리 아파트와 같은 층 동일 면적의 매물이 2주 전 19억 5천만 원에 나왔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요즘에는 전화 문의는 와도 잘 안 돼요. 대출이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네, 좀 빠진 거죠. 이거 조금 넘겨서 말했었던. 충북 청주에 아파트가 있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전용 면적 45제곱미터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아직 강남 아파트를 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지난해 10월 10억 원에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내놓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매물 나온 거. 몇 평인데? 제 작은 거. 아니 10억. 정부가 부동산 매수를 위한 자금줄을 차단하면서 여권 인사들의 강남 아파트 매도까지 쉽지 않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1년 4개월 만에 귀국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 귀국 기자회견에서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보수 통합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었죠. 한국당과의 통합은 여지가 전혀 없는 건지 안보겸 기자가 귀국 이후 일정을 동행하며 물어봤습니다. 캐나다 밴쿠버를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안철수 전 의원이 마중 나온 차에 오릅니다.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노원구 자택에 도착한 안 전 의원. 1년 4개월 만이라 현관 비밀번호를 깜빡했습니다. 번호를 잊어버렸어요. 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공항에서 보수 통합에 관심 없다고 선을 그은 안 전 의원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자유한국당도 품으실 의향 있습니까? 날짜가 많으니까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비행 시간에 피곤한 탓인지 저녁 8시쯤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집니다. 아침이 밝자 첫 일정, 현충원 참배를 위해 집을 나섭니다. 중도정당 창당 시기나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새보수당과의 차차 연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현충원에서도 광주 5.18 묘역에서도 통합보다는 노선과 방향을 강조합니다. 선거에서의 어떤 이합집산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많으신데 방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노선과 맞다면 많은 분들 힘을 구하겠습니다. 광주 일정 이후 전남 여수로 이동합니다. 안 전 의원이 조금 전 장인의 묘지가 있는 이곳 시립공원 묘역에 도착했는데요. 참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안 전 의원에게 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시면 또 만나실 그래도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저는 계획 없습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정치인들에 대해 바이러스들은 백신이 나타나는 걸 싫어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너랑 나랑은 말하자면 그러고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가볼까요? 네, 두 심재철 얘기입니다. 먼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당은 심재철 부장의 권력농단에 대해 특검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비판한 심재철 부장은 추미애 장관이 임명했는데요. 심재철 부장이 청와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사퇴를 요구한 겁니다. 네, 공교롭네요. 이재명 기자도 동명이인으로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민망할 때가 참 많은데요. 네. 아마 심재철 원내대표도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비판하려니까 참 어색했을 겁니다. 더욱이 오늘 오전에는 심재철 아웃이라는 말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봤다면 깜짝 놀랐겠죠. 앞서 새로운 검찰 지도부와 기존 수사팀의 충돌 소식 전해드렸는데 특히 빈소에서 충돌하는 것을 두고 여야도 맞섰죠? 맞습니다. 오늘은 여야가 이런 논쟁까지 벌였습니다. 거기서 얻어맞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사실은. 맞을 짓 했죠. 반부패 수사부장으로 가자마자 무혐의 취지로 보고서를 만들라고 시켰단 말이죠. 심재철 부장이 너무 택도 아닌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맞지 않은 게 다행이다. 그것도 상가집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회의석상에서 뭐 소리가 날아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사실은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참 말들이 거칠어요. 아무리 그래도 맞을 짓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예, 김용남 전 의원과 심재철 부장은 서울대 법대 동기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말이 더 거칠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여당에서도 상가집에서 다툰 게 마치 문제의 본질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를 호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민주당은 윤석열 수사팀을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참여했던 국내 사조직 하나회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1986년에 발생한 국방위 회식 사건과 매우 닮은 꼴입니다. 당시 신군부 쿠데타의 주역으로 승승장구하던 하나회 정치 군인들이 국회의원을 발길질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측근 세력들은 오만함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회는 비밀 사조직이잖아요. 이게 정식 검찰 수사팀하고 비교하는 게 맞을까요? 예, 사실 하나회가 최근에 언급된 것은 6개월 전 윤석열 총장을 지명할 때입니다. 당시 많은 언론들이 윤석열 총장 지명을 두고 1993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한화회를 숙청할 때처럼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검찰의 구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새로운 질서가 6개월 만에 오만함에 취한 구체제가 돼버린 겁니다. 네, 모든 이슈가 이 국회로만 가면 싸움으로 더 번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예, 육포 회수 사건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한 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부터 사과해야 했습니다. 조계종에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위를 철저하게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 선물로 절에 육포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루 종일 논란이 됐죠. 예, 원래는 절에 한과를 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 대표실에서 배송업체에 명단을 잘못 보내서 조계종에 육포가 배달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육포를 받은 스님들도 무척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 배송된 지난주 금요일 날 자유한국당은 그 사실을 알고 황급히 회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김명현 당 대표 비서실장이 조계사 총무원장을 찾아가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조계사 측에서도 배송 실수니 이해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황 대표와 불교계 사이에 좀 불편한 일이 있었잖아요. 네, 지난해 부처님 오신 날이었죠. 법요식에 참석한 황 대표가 합장을 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습니다. 황 대표가 워낙 독실한 개신교 신자라 종교 편향 시비로 확대됐는데요. 이런 과거 때문에 육포 사건도 더 부각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번 육포 회수 사건의 온라인 패러디들도 참 많던데요. 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삭발했을 때 불교로 귀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맥주도 같이 보냈어야 했다, 아예 샴푸로 보내지 그랬느냐, 이런 냉소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달 초에는 새로운 보수당 창당대회에 화환을 깜빡하기도 했던데 한국당의 이런 선물 실수가 계속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총선을 앞두고 당 조직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옵니다. 흔히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너무 부끄러운 일이 떠오를 때
이불 속 하이킥을 찬다 이런 말이 있죠. 오늘의 한마디는 언제까지 이불 속 하이킥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선물은 진심인데 세심한 정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팔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4명의 교사 일행과 같은 길을 걷던 한국인 부부가 찍은 영상입니다. 산사태가 덮쳐오는 긴박한 순간이 느껴지죠. 아직 수색 성과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공국진 기자입니다. 산사태입니다. 산사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눈보라에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몸을 최대한 숙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치도 보이지 않는 매서운 눈보라 속을 헤치고 가는 남편. 가까스로 커다란 바위 틈을 찾아내 다급히 아내를 부릅니다. 앞으로 앞에 바위 앞에 바위 앞으로 앞에 바위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마침내 악몽의 순간이 지나고 앞서가던 등산객들이 왔던 길을 되돌아옵니다. 산사태 만났어요. 저 죽을 뻔했습니다. 괜찮아? 그래? 나 너무 무서운데. 지난 17일 눈사태 사고 당시 한국인 부부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위에 쌓여 있었던 눈이 내려왔었던 것 같아요. 벽 쪽에 쌓였었던 눈이 계곡 쪽으로 이제 쓸려서 내려오는 그런 눈보라 느낌이었습니다. 부부는 다음날 헬기로 현지를 빠져나왔지만 충남교육청 교사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정말 한마디도 못하시고 정말 가만히 침묵으로 계셨고요. 그냥 약간 패닉 상태였습니다. 수색 작업은 나흘째 계속됐지만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과 군인의 군용 헬기도 투입됐지만 기상 악화로 오후 들어 수색이 중단됐습니다. 일각에선 수색 작업이 최대 20일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이번에 실종 사고가 난 교사들은 해외 봉사활동을 떠났다가 트래킹에 참여했죠. 교육당국의 부실한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주관하는 해외 교육봉사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교육청이 참가자를 모집하면 교사들이 교육계획을 작성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교육청은 연수비용의 80%를 부담하는 대신 일정의 절반을 교육봉사에 할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엉망이었습니다. 교사들은 당초 예정됐던 17일보다 사흘이나 앞서 트레킹을 시작했고 결국 해발 3,230m의 데우랄리와 히말라야 산장 사이 구간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교육청은 사고가 난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11박 13일 일정 중 봉사활동은 닷새에 그쳤고 절반 이상은 트레킹과 문화체험 등이 차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청은 해외 봉사활동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원점에서부터 최초 이걸 해야 되나 사업에 어떤 진행해야 되는 것까지도 전면적으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실종 교사들과 함께 네팔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모레 귀국길에 오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고인 소유의 롯데그룹 지분과 부동산은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추정되는 고인의 재산은 1조 원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박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따로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이 작성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유족끼리 별도 합의가 없다면 신 명예회장의 재산은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상속 대상은 부인 시기미스 하츠쿠 여사를 비롯해 장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회장 등인데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는 법정 상속이 아니지만 딸 유미 씨는 상속 대상입니다. 신 명예회장 재산의 절반 정도는 부동산이고 나머지는 주식 형태입니다. 신 명예회장이 남긴 재산이 그대로 상속될 경우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최소 5천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상속으로 일부 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신동빈 회장이 그룹 내 입지를 단단히 다진 만큼 신동빈 체제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그룹 측은 구체적인 상속 방법이나 사회 환원 등은 가족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속을 받으신 분들끼리 의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빈소에는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 가족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등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이 조문을 다녀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아주대 병원 측과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이국종 아주대 병원 교수가 외상센터장에서 물러나는 것을 넘어서 외상진료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상센터는 물론 닥터 헬기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 내용은 이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덴만의 영웅 석혜균 선장과 북한 귀순 병사 오청성을 살려내며 국내 중증 외상진료의 중요성을 알렸던 이국종 교수. 외상센터장에서 물러나는 건 물론 외상진료 자체도 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리고 외상 쪽은 이제 제가 더 관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계속 오해만 되고 보세요. 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다음 달 3일 출근하면 병원 측에 센터장 보직 사임 의사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3일 의료원장의 거친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된 뒤 이 교수가 거취를 밝힌 건 처음입니다. 외상센터 직원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목 걸어놓고 증언시켜주겠다고 맨날 뻥뻥거렸었거든요. 이제 병동가나 저거 하나도 증언 못 시켰다고요. 또 현재 불거진 갈등은 유희석 아주대병원 의료원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의료원장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의료원장한테 다 떠넘기고 병원장, 부원장에 비하면 오히려 별말 안 했어요. 지금 병원장, 부원장이 다 그렇게 쥐어짠 거라고. 그런 사람들 이용한 거는 더 윗선이잖아요. 이 교수가 외상진료에서 손을 뗄 경우 외상센터와 닥터 헬기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24시간 내내 아이스크림까지 배달될 만큼 배달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배달원들은 죽을 맛이라고 하는데요. 그들과 함께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김진희 간다 시작합니다. 음식 배달이나 택배 운송을 하는 일명 이동 노동자들. 우리 생활에서 자주 마주치는 꼭 필요한 분들인데요. 그런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택배 차량의 진입을 막거나 배달원들에게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게 하는 일이 수년째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유는 무엇인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배송용 화물차 한 대가 아파트 입구에 차를 세우더니 기사가 손수레에 짐을 옮겨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손수레를 끌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직접 수레로 끌고 갔다 오신 거예요? 부서 차량에서 부서 차량 같은 거 아니면 안에 못 들어오세요. 넓은 아파트 단지 안을 걸어서 배달해야 하는 탓에 배송 시간은 몇 배로 걸립니다. 택배 기사들에겐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옵니다. 무슨 일 아닌데요? 그런 거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기가 제일 내려가기 힘들거든요. 아파트에서 배송 차량의 통행을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남문이나 성문 이쪽은 택배차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같이 아주 처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으로는 배송 차량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주차장 입구의 제한 높이는 2.2m. 배송 차량의 높이는 2.5m가 넘어 진입이 불가합니다. 택배차는 대부분이 윙차예요. 주차장에 들어가면 시설물을 건들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때마침 도착한 택배 차량. 배송품을 모두 내려놓고 동별로 분류 작업을 합니다. 배송 기사들은 손수레에 물품을 싣고 걸어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수시로 주민들 차량이 오가서 위험한 상황. 음식 배달 기사들도 마찬가지. 단지 입구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걸어서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오토바이 세우신 이유가 있을까요?
걸어가야 돼가지고 거기는 오토바이 못하게. 배달 오토바이도 단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기 대수들 같은 데는 100m가 넘는데 혹시 몰라요. 시간도 주고 이런 데는 안 잡아요. 기사들이. 아파트 정문에서 반대편 끝에 있는 동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150m. 이 거리를 매번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음식이 우리가 하나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보통 3개씩 3개씩 다 코스를 가야 되는데. 아파트가 이런 결정을 한 것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오토바이 들어가면 줄이 잠을 못 자. 시로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뭐 파일이나 그런 게 다 마무되니까. 어린 자녀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애들 오다가 오토바이 타고 한번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대표회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이제 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제 못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체국 오토바이는 출입 금지 제외입니다. 의무를 한 가지는 이제 꽂아줘야 되잖아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까지 하면은 그렇지 않는 거 아니겠어? 서울의 또 다른 주상복합 아파트. 이곳 역시 배달 오토바이는 단지 내에 정차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배달 기사의 엘리베이터 사용도 막는데요. 여기 화물이죠 여기. 배달 기사는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물용 승강기는 외진 곳에 있어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음식 배달 기사들이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음식으로는 흘릴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음식에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승강기 청결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일반 승강기를 이용하는 입주민의 손에 들린 음식도 냄새가 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입주민이 치킨을 사가지고 들어간다. 냄새 나잖아요. 그거는 뭐 중도 안 주면서 찾아가지고. 화물용 승강기에서 휴대폰 신호가 잡히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음 배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화물 타는 데이터가 다 끊겨져요. 전화도 안 되고 그냥 문이 딱 닫히는 순간 핸드폰이 아예 없죠. 무엇보다 화물 취급을 당하는 게 더 기분 나쁩니다. 그게 딱 좋지는 않죠. 차단료를 시켰는데 여기서 이제 다양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성벽 같은 아파트 배달을 아예 거부하기도 합니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아파트의 결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편하자고 배달을 시켰다면 배달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덜어줄 방법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탈북모자 아사 사건 기억하십니까?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아프고 힘들다, 혼자 살던 탈북 13년차 세터민이 외롭게 숨지기 전 남기고 간 말입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현관문 앞 도시가스 계량기에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이곳엔 62살 남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2008년 탈북한 세터민입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네, 속이 안 좋아서 음식을 많이 못 잡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17일 오전 이 남성이 아파트 뒷산 공동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 옆에는 약병과 함께 너무 아파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생활고와 지병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병이 많아가지고 조금 힘들어 했었어요. 다독거렸죠. 그래도 자유롭게 또 잘 살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마시라고. 탈북 당시부터 지병이 있었던 남성은 임대 아파트에서 한 달 50만 원의 기초생활비로 생활해왔습니다. 2017년 탈북한 조카 가족을 만났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미친같이 그러니까 학생일 때 진료가 되게 많이 도와줘요.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고유정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서 내리자 야유가 터져나옵니다. 보이자 살인마! 검찰은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204일 만입니다. 검찰은 숨진 전 남편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의붓아들 또한 누군가에게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며 계획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빠를 죽이고 아빠 앞에서 아들을 살해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줄곧 범행을 부인한 고유정에 대해선 이국종 교수의 저서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빠로서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다는 전 남편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될 때는 검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유정 측은 오늘도 재판 연기를 요청하며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유정이 누군가에게 수면제를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요청한 사실조회 결과가 도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됐던 것까지 어기면서까지 또다시 공판을 미루고 최후 진술을 미룬다는 것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아닌가. 결국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재판을 다시 열고 고유정의 최후 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1심 선고는 다음 달 말에나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지난 12일 광주 시내 한복판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용섭 광주시장의 얼굴을 합성한 나체 사진 현수막이 게시됐다 철거됐죠. 광주 집값이 너무 막 빨리 뛰어버리니까 또 옮기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전세로만 가니까 너무 힘들죠. 예비후보 A씨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이번엔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되고 그때는 안 됐던 현수막 비판, 어느 수위까지 허용되는 건지 따져봤습니다. 먼저 지난주 선거관리위원회는 나체 합성 사진 현수막이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서면 경고했습니다. 광주시 역시 음란 퇴폐적인 내용이 담긴 금지 광고물이라며 현수막을 철거했는데요. 새로 내건 비판 현수막에 대한 판단은 왜 달랐을까요? 비방을 할 목적이라든가 선정적인 목적으로 한 건 아니다. 그래서 따로 지금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해서. 이 현수막 자세히 보면 몇 군데 덧칠이 돼 있습니다. 처음엔 하자 있는 인간들, 인간 쓰레기라고 적혔는데 모두 선관위에서 부적절한 비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줘서 가린 겁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실명이 언급된 부분은 어떨까요? 박영선 씨도 빼라더라고요. 장관님 이름인데 그것도 못 써서 하면은. 원칙적으로만 따지면 상대 후보가 아닌 일반 정치인에 대한 언급이나 비판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A씨가 언론 보도 등 상당한 근거를 두고 비판했다고 밝혀 선관위 등도 현수막 게시를 허용했는데요. 다만 나체 현수막처럼 선정적인 그림이나 문구가 담길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선정적 단어나 그림 사용, 상대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일 경우 현수막 사용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여기 서로 따뜻하게 껴안고 있는 두 여성. 4년 전 딸을 교통사고로 잃은 어머니가 이 미국인 여성에게서 그리운 딸이 남긴 기적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유나 양은 뇌사한 뒤 27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하늘로 떠났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항공기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18살 소녀 김유나 양. 4년 전 유나 양의 부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유학 중이던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가 된 겁니다. 영원히 못 깨어날 것 같다. 그 얘기를 첫날에 해주더라고요. 며칠째 딸이 깨어나는 기적을 기다렸던 부모는 고심 끝에 장기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집사람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여보, 우리 누나 장기식 떠나면 어떨까? 하늘로 떠나기 전 윤하양이 남긴 장기와 조직을 이식받은 사람은 모두 27명. 그리고 오늘 윤하양의 신장과 췌장을 이식받은 미국인 킴벌리 씨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건강을 되찾게 해준 데 고마움을 전하려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딸보다 2살 언니인 킴벌리를 윤하양의 어머니가 딸을 안듯 따뜻하게 포옹해줍니다. 마주 잡은 손으로 전해지는 온기로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느낍니다. Because of the gift of life you have given me, it has changed my life to feel better. 당뇨병으로 신장 투석을 받던 자신이 초콜릿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진 건 모두 윤하라는 천사 덕분이라며 윤하의 가족을 자처했습니다. 유리구슬에 천사를 담은 오르골을 선물로 준비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새로운 가족을 얻은 윤하양 어머니는 다시 한번 딸을 떠올립니다. 윤하도 건강해진 킴벌리 씨 보면서 하늘나라에서 늘 해맑고 밝은 웃음으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을 거라. 킴벌리 씨는 윤하양의 고향인 제주도를 방문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중국판 금수저가 자금성에서 찍은 이 사진 한 장이 대륙을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중국 네티즌 수사대가 나서면서 기가 막힌 과거까지 드러났다는데요.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 푸이가 자동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 머물렀던 곳이자 중국이 자랑하는 세계 문화유산 자금성. 그런데 이 자금성 중심부까지 외제차를 몰고 들어간 여성이 SNS에 본인 인증샷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차량 출입을 금지해 해외 정상들까지 예외 없이 걸어다닌 곳에 차를 몰고 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문을 닫는 월요일에 자기들만 들어갔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현재 자금성의 출구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처럼 매주 월요일은 자금성의 휴관일로 일반 방문객은 관람이 불가합니다. 분노한 네티즌들은 신상털이에 나섰고 여성 중 한 명이 중국에서 특권층으로 통하는 혁명원로 3세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SNS에는 그녀가 고급 외제차와 호화저택을 자랑하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我怎么这么好看不是都想听声吗? 심지어 8년 전에는 이 여성이 대학원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휴대전화로 찍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 유출은 물론이고 일반인에겐 반입 금지품인 휴대전화를 시험장에 들고 갔다는 사실까지 중국 네티즌들은 기가 막히단 반응입니다. 특권층의 부정행위가 만연한 것 아니냐는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이 한반도 작전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3척이나 떠있고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하는 상륙 강습함도 가세했습니다. 항공기 300대를 탑재할 수 있는 전력인데요. 북한 오판을 막기 위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항공모함 3척이 나란히 물살을 가르고 그 뒤로 구축함들이 줄지어 뒤따릅니다. 지난 2017년 한미가 동해에서 진행한 무력 시위 성격의 해상연합훈련입니다. Currently stationed in the vicinity of this peninsula are the 3 largest aircraft carriers in the world. I want peace through strength. 그런데 2년 만에 미 항공모함이 다시 한반도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현재 미 7함대 소속 레이건호가 일본 요코스카에서 활동 중인 가운데 지난 주말 루스벨트호도 미국을 떠나 아시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에 배치됐던 링컨호는 하와이에 머물며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운영 중인 10척의 항공모함 중 무려 3척이 한반도가 포함된 서태평양 작전 권역에 있는 겁니다. 보통 항공모함 한 척에 구축함 4척 이상, 최대 2척의 핵추진 잠수함이 함께 움직입니다. 3개 항모라면 300여 대의 항공기를 동시에 출격시키고 수천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하늘을 뒤덮을 수 있습니다. 동중국해에서 훈련 중인 F-35 탑재 상륙 강습함 아메리카호까지 더하면
웬만한 나라는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전력입니다. 중국 견제도 있겠지만 미국이 북한을 감안해 전략자산을 전개하기 위한 재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미국이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 2017년에 버금가는 군사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가장 춥다는 대안입니다. 절기와는 달리 추위가 좀 주춤했었는데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찬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오니까요. 외투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5도, 춘천 영하 7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낮에는 전국이 영상 5도에서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차가운 북서풍을 타고 오후까지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는 대부분 해소됐는데요. 하지만 내일과 모레 서울 경기 지역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충청과 남부, 또 목요일에는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모레부터는 전국에서 청정한 대기질 회복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설 연휴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영동과 경북, 제주 곳곳에 눈비 소식이 있어서 고향 가는 길 미끄럼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안과 경북에는 건조특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모레까지는 바람도 강해서 화재 위험성이 높으니까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갓집에서 항의한 검사를 질타하며 쓴 장삼이사라는 말이 화제입니다. 원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을 뜻하는 사자성어죠. 오늘 댓글 반응 보실까요? 평범한 사람을 비하하는 거냐, 고관대작과 장삼이사를 구분한다, 시대착오적이다, 장 씨와 이 씨에게 무례하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원래 의도보다는 장삼이사들을 차별하고 비하했다고 받아들인 분들이 많습니다. 지하철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이 환경미화원 여성. 한 달 전까지 아르헨티나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임기가 끝나자 원래 직업의 그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걸작입니다. 요즘 공정이 최대 화두죠. 그만큼 장삼이사들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